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조선일보 행태가 가관입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저 정도면 거의 미쳤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먼저 올해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된 몇 가지 기명 칼럼, 즉 자기 이름을 걸고 나간 칼럼들 제목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내부 필자인 양상훈 주필, 그리고 강천석 고문, 외부 필자인 TV조선 김영수 고문의 칼럼입니다. 먼저 가장 최근이죠. 오늘 4월 25일자 신문에서 강천석은 장동혁 땅에 떨어져 당에 거름이 되어라, 이런 제목의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빨리 물러나라,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쫓아내도록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든지 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일일이 소개할 필요도 없는 정도의 유치한 수준입니다. 이틀 전인 4월 23일에는 명색이 주필이라고 하는 양상훈이 국힘 찍어 장동혁 살면 어떻게 해요? 이런 요상한 제목의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또 그보다 이틀 전인 4월 21일에는 TV조선 고문인 김영수가 장동혁 대표 지금이 물러날 적기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역시 노골적으로 장동혁 보고 중도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앞서 4월 12일에는 양상훈이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손잡고 나서길, 이런 제목의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속셈을 드러낸 겁니다. 장동혁 같은 사람이 아니고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쉽게 말해서 정치적 배신자 세력, 탄핵 세력들이 당의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또 2월 3일에는 김영수가 국민의힘 망해야 산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칼럼을 내보내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조선일보가 대놓고 망해라 망해라 고사 지내는 겁니다. 또 2월 11일에는 양상훈이 개딸 여당 장악이여 반탄 야당 점령 당원 주권인가 막장인가, 이런 제목의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 반대 세력이 야당의 지도부가 된 것은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선일보 양상훈이든 강천석이든 혹은 조선일보와 궤를 같이 하는 김영수든 거의 지금 아예 대놓고 당 지도부를 쫓아내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이런 자들의 당권 장악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오랫동안 신문사에서 신문기자로 일했습니다. 신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 이런 정도의 노골적인 제목들로 아주 속까지 보이는 악성 칼럼들을 연속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정상적 제작 방식이라면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나는 특별히 장동혁을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최근 들어서 장동혁이 휘둘리고 정치적 배신자 세력과 탄핵 세력의 압박에 밀리면서 절윤선언하고 하는 행태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장동혁 지도부는 국민의힘 당원들과 애국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그 누구도 정치적, 도덕적 정통성을 부인할 수 없는 합법적 지도부입니다. 그리고 아직 임기도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당 지도부가 한동훈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게이트나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 탄핵 동료 같은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임기 만료 전에 사기 탄핵과 같은 방식의 쿠데타를 통해 강제로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같은 자들의 당권 장악을 돕겠다는 것을 도대체 어떤 논리로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양심으로는 그런 획책, 그런 책략, 그런 아주 사악한 기도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걸핏하면 조선일보가 띄우는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김무성, 김종인 같은 자들과 조선일보는 지난 10년간 박근혜, 윤석열 탄핵 정변에서 이심전심으로 적극적으로 사기 탄핵과 그 후속 조치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지금 한국의 신문들이 이렇게 대놓고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이런 자들을 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배를 탔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잘 돼야 자기들도 면피가 되고 저들이 무너지고 두 차례의 사기 탄핵에 저항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당권을 장악하면 조중동을 비롯한 기존의 언론 매체들도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보입니다.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조선일보의 도를 넘은 일탈을 보면 지금 이 신문은 제정신 아닙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거의 미쳤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양상훈, 강천석, 김영수 등 조선일보 사내외 필진이 접하고 자기들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소위 민심이란 것은 범죄 혐의가 농후한 한동훈이나 이재명 같은 자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한 딸이나 개딸들 수준의 민심입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원혁명을 통해 한동훈 같은 자들은 물론이고 판단착오로 한동훈을 비호했던 직전 대선 후보 김문수까지 한순간에 몰락시킨 보수층, 우파층의 주류 민심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심에 휩싸여서 진단부터 틀렸으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 요즘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식의 논리에 휘둘려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는 후보들은 거의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 떨어질 겁니다. 당장 나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정원호에게 투표하는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오세훈 같은 자들에게 투표하는 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초반에 주목받던 주진우가 결국 패배하고 초반에 폐색이 완연하던 소위 중도파 현직 부산시장 박형준이 뒤집기로 승리한 결정적인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진우가 과거 한동훈과의 밀접한 관계가 부각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결정적 악재가 된 반면 박형준은 오세훈과 달리 재빨리 중도 스탠스를 내려놓고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일절하지 않고 손현보 목사 아들인 손영광 교수를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영입하는 등 우파 색채를 전면에 내세워서 뒤집기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한동훈과 손을 잡는다는 식의 일부 언론 오보가 나간 뒤에 불경의 해당 후보들이 일제히 말도 안 되는 오보라고 바로 반박한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라면 한동훈 때가 묻으면 이길 선거도 진다는 현실을 후보자들이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진짜 민심입니다. 이 한심한 조선일보 필진들아, 민심 제대로 좀 보길 바랍니다. 조선일보는 앞서 소개한 TV조선 고문 김영수의 2월 3일자 국민의힘 망해야 산다 칼럼에 다음과 같은 소제목들을 붙여놨습니다. 정권 잃고도 혁신 거부, 윤어게인이 지도부 장악, 합리적 보수 떠나간다. 그럴 바엔 빨리 망하자. 진영 논리로 펴주지 마라. 그래야 보수도 나라도 산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붙여놓은 소제목들입니다. 조선일보가 버젓이 자신들 지면에 게재한 위의 소제목 표현을 차용한다면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조선일보가 빨리 망해야 보수도 나라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웬만하면 이런 극단적 표현은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조선일보의 주요 독자층이었던 자유우파 또는 보수우파 성향 구독자들의 대규모 절독 사태로 빠른 속도로 조선일보가 몰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등 다른 신문들보다는 독자가 많은 조선일보 스스로 자기들 지면에 사용한 표현인 만큼 이렇게 패러디해서 사용해도 그리 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어느 루트를 통해서 요즘 조선 동아중앙일보의 실제 발행 부수를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종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수준으로 세 신문 모두 발행 부수가 몰락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날 전해들었던 그 수치가 정확한 내용인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숫자를 옮기지는 않겠지만 정말로 충격적인 수준의 추락이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서는 나도 장동혁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당내외 탄핵 부역 세력과 배신자 세력들의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 떠밀려서 당 차원의 절윤 선언을 하거나 이정현을 공관위원장에 임명해
공천 참사를 불러온 점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 당원들과 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당대표로 당선된 정통성 있는 당대표인 장동혁을 임기 도중에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획책하는 자들은 더 저질이고 사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천하의 저질 중에 저질인 한동훈과 결탁한 배현진 같은 자들, 주호영을 비롯한 국민의힘 내 구태 기득권 배신자 세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근 들어 언론의 타락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하루가 멀다 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조선일보 양상훈, 강천석 같은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장동혁이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저런 자들의 농간이나 협박에 휘둘려서 장동혁 지도부가 중도 사퇴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참 고심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정말로 잘한 결단입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는 반드시 이진숙을 대구지역 국회의원 보선의 후보로 공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컷오프를 당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저는 대구시장 예비 후보라는 자리를 내려놓는다면서 내일 그러니까 4월 26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선출되면 그분이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대구를 무도한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이 부당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탈당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시민들의 판단과 선택을 받겠다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대구까지 좌파에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수의 붉은 심장이 파란색으로 물들고 자유민주주의 최후 보루가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장악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저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진숙 방통위원장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공천 컷오프 그 결정을 보란듯이 뒤집고 당선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현실을 볼 때 만약 이진숙 위원장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김부겸이 대구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당의 분란, 전반적인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진숙 위원장의 불출마 결단은 참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차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추경호 의원이나 유영아 의원 2명 중에 1명으로 결정될 겁니다. 현재 2명이 최종 결선에 나가서 오늘도 지금 결선 투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만은 누가 되더라도 현역 의원인 만큼 대구 지역의 국민의힘 보궐선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반드시 이진숙 후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공천해서 정말 한 팀으로 대구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지켜내고 다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까지 장악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고 그를 바탕으로 영남지역 또 충청지역 가능하다면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당내에서 총질하는 한동훈 세력 같은 악성 세력들 그리고 당 밖에서 흔들고 있는 조선일보 같은 그런 세력들에 결코 굽히지 말고 결코 굴하지 말고 제대로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